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죠. 화상으로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 현지 시간으로 1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런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45분에 열리고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화상으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죠. 최근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부분이 대만 문제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주권이 있는 국가로 인정하는 반면에 중국은 아니다. 하나의 중국의 입장에 완전히 반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영공에 비행기를 띄우고 미국도 대만해 주변으로 해군 부대 등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일단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쟁할 건 경쟁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자 이런 주의였습니다. 이른바 경쟁적 협력 노선이었는데요. 기후변화, 코로나19, 북핵 문제 등에서는 협력을 하고 무역과 기술에선 경쟁하고 지정학적 문제에선 양보 없는 대결을 하자라는 건데 대만은 이런 지정학적 문제에 해당을 할 겁니다. 협력하려면 코로나19, 북핵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회담은 기대치가 낮은 회담이다라고 양국 다 모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었죠. 2011년 초만 해도 시진핑 주석을 최소 8차례 만났고 통역만 대동해서 식사한 시간만 25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번엔 그런 질문을 받고 오랜 친구가 아니다. 순전히 업무 관계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바뀐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백악관에선 이번 회담 이후에 합의문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측에 우려를 표할 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없으니까 아마 오늘 회담이 끝나고 미국, 중국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아마 본국의 언론 등을 통해서 알리는 형태로 오늘 회담 내용이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민주당 역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열리게 될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지 전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이 있게 된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부각을 시키면 지금 떨어진 지지율의 반등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 다 깎아먹고 있는데 당장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공급망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질 거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렇지도 않고 공급 병목 현상도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좀 코너로 몰고 국민적 관심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것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여러 목적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중국도 지난 10일에 6중 전회를 통해서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를 확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미국 대통령을 보는 겁니다. 양국, 세계 양국을 이런 입장을 보게 만드는 건데요. 이런 양국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 같고요. 다만 시 주석의 상황은 괜찮은 건데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이 좋지 않죠. 지지율이 최저치고 민주당도 역대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시작해서 경제 부문에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ABC 설문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41%입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53%였습니다. 또 중간선거 가상대결, 오늘 투표를 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중에 51%가 공화당이라고 답을 했고요. 민주당 지지자는 41%에 불과했습니다. 1981년 이후에 이런 설문조사에서 이런 문항을 넣은 다음에 조사한 그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에도 체크해볼 일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인데 지금 라이브로도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이 있었었고 아마 조금 후에 또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외에 저희가 또 어떤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런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를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이 되고요. 이제 남은 거는 2조 달러에 가까운 사회복지 예산안이죠. 이게 의회에서 통과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미국 민주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을 이번 주 중에 일단 하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기후변화에 1조 7,500억 달러, 그리고 이민자 지원에 1,000억 달러에서 1조 8,500억 달러 규모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인 상원에서 통과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31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1조 2천억 달러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 통과시켰고 여기에 사회복지 예산안까지 통과를 시키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인플레 시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차기 의장이 임명될지가 관심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이냐, 브레이너드 이사의 승진이냐인데요. 늦어도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전에는 무조건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복지 예산안은 이 의회에서 상하원 다 통과하고 차기 페드 의장도 지명하는 게 이제 순서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이후에 지난달 말부터 전기차를 인도한 루시드가 선보기 신적을 발표하고요. 향후 실적 전망이 관심입니다. 인플레 시대 소매주와 공급 병목의 대명사 반도체주도 관심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16일에 월마트와 엔비디아가 나란히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일정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